저 저는 자, 정말 관원상제 재미있는 옛날 풍습 우리 아이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챕터가 저 거랑 다른데요? 한 10가지 정도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너가 제일 재밌게 인상 깊게 읽던 챕터가 뭐야? 나는 오줌 싸기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 육아 풍습이 제일 재밌었어. 왜냐면은 오줌 싸기 때의 아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겼고 음, 키 이거 쓰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웃겼어. 나는 너 전거 그 100일 갇혔던 잠시 이야기 육아일에가 제일 재밌었고, 왜냐하면 내가 이걸 읽으면서 내가 어렸을 때 이거 돌잔치 하던 그 기억이 엄마가 들려주셨거든. 그래서 약간 기억이 생생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 만약에 여기에 우리 조상들은 제일 좋아했던 숫자가 무엇일까? 3, 7, 20이라니? 나 딱 하나만 골라서. 7이 아닐까? 제일. 7일 것 같은데. 자, 아니야. 남효책 34쪽. 3이야. 잠깐만. 35쪽에 나와 있지. 35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니. 21일 35쪽 제일 마지막에. 35쪽. 그 가운데서도 하고. 3이구나. 응. 그리고 잠깐만. 건강한 아기를 낳는 이야기 출산 의례에서 그 삼신할머니가 빨리 나가거라 알잖아. 아기를 낳느라 힘들어하시는 산모를 돕기 위해서 빨리 나가거라 하고 말하면서 뱃속에 아기 엉덩이를 발로 차 밀어주잖아.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기의 엉덩이가 이제 모두 어떤 색으로 원이 들어있을까? 파란색. 어?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옛날에는 금줄을 왜 쳤을까? 아기의 성별도 알려주고 그 산모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도 알려주고 또 그 산모가 이제 아기를 낳아서 몸이 별로 좋진 않잖아, 컨디션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조심조심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나? 만약에 너가 금줄을 만들었어? 처음으로? 그럼 너는 어떤 뜻으로 지을 것 같아? 나야 뭐 내가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뜻으로 하겠지. 여기 색이 있는 걸로? 나는 일단 도둑들이 들어오지 않게 일단 그거를 여러 개 만들어서 막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위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걸로 이렇게 문을 매달아서 쓸 것 같아. 시원이 어서 와. 네. 시험 왔어? 아이니 진행해. 시연이 왔어, 아이나. 어떤 거 줄까? 아이나 뭐라고? 마지막 질문 다시 한번 해봐. 금줄이요. 금줄. 금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시연아, 너 혹시 책 표지 어떤 거야? 이거 음, 잘 안 보이네. 아이니하고 지금 아이니만 다른 책이야. 남효하고 시연이는 같은 책이고 남효하고 시연이께 더 최근에 나온 거고
개정판. 아이니께 좀 더 어르신이야. 어르신판. 왜 국립도서관에서 빌린 건데? 괜찮아. 거의 같아. 쪽수가 조금 달라. 내용은 거의 같은데 쪽수가 조금 달라. 자, 아이니 그 시연이하고 남의 책으로는 25쪽에 나왔습니다. 25쪽에. 금줄에 관한 설명이. 한쪽 차이구나. 근데 문제가 뭐였지? 자, 한 번만 다시 얘기해주라. 금줄에 가진 뜻. 뜻? 금줄의 뜻. 아기가 태어난 것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것? 그다음에 아기의 성별을 알려주는 표시. 그다음에 금때를 보면은 급한 일이 아니면 그 집 근처에 가지도 않고 그 집 앞에 지날 때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해. 맞아. 그리고 여기서 내 책에는 금줄이란이라는 데가 있거든. 시연이 남의 책에도 25쪽에 나와 있잖아. 밑에서 8째 줄. 아래서 두 번째 문단. 금줄이란 보여요. 거기 읽어주면 되잖아. 네. 금줄이란 뭐라고 돼 있어? 나쁜 귀신이나 나쁜 사람이 함부로 집안에 엎친거리지 못하고 너로 치던 새끼들. 거기에 보면 그게 금줄의 정의 뜻이라고 설명이 아예 나와 있는 부분들이지. 그리고 아까 이제 남효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금줄의 그런 쓰임이나 역할 뭐 이런 것들 얘기했던 것들이고. 아인이 진행해. 그리고 혹시라도 병균을 옮겨서 엄마가 갓난아기의 목숨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려던 것이. 옛날에는 갓난아기나 아니면 산모가 어떤 것에 걸려서 죽는 일이 아주 흔했고 또 병을 치료할 만큼 의학기구도 충분히 발달했지 못했었잖아. 그러니까 했을 때 그 옛날에는 갓난아기와 산모가 뭐에 걸려서 죽는 일이 아주 흔했을까? 병. 잠깐만. 그리고 딸을 낳으면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매달고 아들이면 어떤 것을 매달고 한 가지 더 매달았지요. 할 때 어떤 것은 무엇일까? 딸은 숲과 청설가지를 매달고 아들은 붉은 고추. 고추를 더 매달았지 뭐. 맞죠. 그 금줄을 본 이웃들은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조심스럽게 행동했었잖아. 응.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갔을까? 아기나 산모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아니야. 나로 끝나고 이 집에 귀한 아기가 태어났구나. 근데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 이건 그냥 책에서 나온 거고. 근데 내 책에서는 여기 이것밖에 안 나왔어. 지금 책에서도 남효가 말한 거는 책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지금 아이 질문은 무슨 생각을 하면 지나갔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딱 한 가지로 답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해, 진행해. 만 60세에 맞는 생일 이야기 회갑의례에 오늘은 바로 수봉이의 할아버지의 회갑날이에요. 회갑은 땡땡새를 이르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땡땡 또는 땡땡이라고 불러요. 할 때 그 땡땡 또는 땡땡이라고 불러요 할 때 그 땡땡은 무엇일까? 자, 시연이하고 남의 책으로는 96쪽 부분인데 책으로는 98쪽에 나왔어. 시연이하고 남의 책에는. 회갑이나 환갑이라는 말에서 감사를 시작되는 뜻이 있어요. 옛날에 하늘의 밥상을 금품이 기대는 등 이런 구절을 보는데 그할 수 없이 육성이 됐어요. 이것을 60가짜라고 했지. 60가짜에 따지면 진짜 생일 무슨 지금 아이니가 문제 낸 부분은 97쪽에 나왔다. 97쪽 아랫 문단, 제일 마지막 문단. 회갑을 부르는 다른 말하는 말. 거 하나도 안 들려요. 회갑은 몇 세 때? 환갑, 화갑, 회갑은 몇 세? 나이가 몇 세? 60세, 만 60세, 다른 이름으로는 환갑 또는 회갑. 화갑. 화갑. 그리고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이야기 현묘 장르에서 여기서도 우리 조상들이 어떤 숫자를 신선한 숫자로 여겼음을 알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그 어떤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 3? 맞죠? 만약에 이 책에 있는 거 말고 만약에 너네가 지었으면은 어떤 숫자를 여겼을 것 같아? 나는 7. 왜? 내가 좋아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7이거든. 너는? 지연아? 나는 5. 5? 응. 이유는 내가 좋아하고 아니 좋아하는 숫자는 너무 곱한데. 나는 일단 2, 4, 6, 8, 9 이런 거 좋아하고 왜냐면 나는 일단 짝수를 되게 좋아해. 왠지는 모르겠지만 짝수를 좋아하거든. 응? 그리고 홀수도 물론 좋아하지만 약간 짝수가 좀 더 좋아 보이고 좋아하고 그리고 짝이 있잖아. 홀수는 약간 혼자 남고 막 그러니까 조금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나는 일단 2, 4, 6, 8 뭐 짝수로 할 것 같아. 9는 짝수가 아니지 않나? 어? 9는 짝수가 아니지 않아? 아니 2, 4, 6, 8, 10 그때 중에서 그런 거. 다 했어? 더 할까요? 다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자, 아이니가 얘기했던 부분들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그 나서 우리가 남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책에 보면 이 책 제목이 뭐야? 관혼상제 관홍상제 재밌는 관혼상제라고 되어 있는데 관혼상제가 혹시 뭔지 알아? 네. 관혼상제가 뭐야? 아이니. 관례, 혼례. 관은 혼례식의 관이고 그 혼은 혼례식의 그 혼이고 장은 장례를 장 그다음에 제는 제사의 장.
자, 관혼상제는 원래 관례, 혼례, 상례, 제례에서 내가 이제 예절, 뭐 예식 뭐 이런 뜻인데 관혼상제에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빅 이벤트, 중요한 사건을 4개를 꼽으라 그러면 관례, 혼례, 상례, 제례 4가지를 꼽는 거야. 관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인식이야, 성인식. 오늘날은 성인식 별로 안 해. 그래서 오늘날은 몇 살이 성인이라고 보통 얘기해? 20대. 20살. 근데 요즘에는 성인이 19살. 19세부터 우리가 왜 19금 그러잖아. 뭐 영화, 야한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19, 그 폭력적인 영화 이런 것도 19살 이상이 볼 수 있고, 술과 담배 같은 것도 이제 뭐야? 19살 이상이면 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19세를 보고 이제 지금은 이제 어른들 19세, 옛날엔 20세였었는데 지금은 19세 얘기하고 아마 이게 내려갈 것 같아. 이제 18세 뭐 이런 걸로. 선거권이 지금 18세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도 내려갈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관례는 성인식을 치렀던 것들을 보고 관례라고 그래. 혼례는 오늘날에 뭐 결혼식? 결혼식. 결혼식. 혼례는 뭐 당연히 알고 상례는 오늘날에 뭐 네, 장례. 장례식.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초상났다라는 표현 혹시 여러분 들어봤어? 들어보긴 초상났다. 했는데 뜻을 몰라요. 이 초상났다라는 말이 바로 사람이 죽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례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걸 치르는 걸 상례라 부르고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땅에 묻는 거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장례라고 해서 그냥 합해서 그냥 요즘에는 그냥 장례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례는 오늘날에 뭐 제례. 제사 지내는 거. 제사 지내는 게 제례야. 그래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죽고 장례 지내고 그 죽은 영혼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요 관례, 혼례, 상례, 제례의 내는 의식이야, 의식. 그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 법칙, 법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관혼상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제일 먼저 아이니가 말했던 그 부분들이 숫자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옛날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른바 음양 사상을 중요시 여겼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이런 그 아시아권 쪽에서는 음양 사상을 중요시 여겼는데 혹시 음양 사상이 뭔지 아는 사람? 음양은 아는데 그 뒤에 사상은 모르겠어요. 사상은 생각이란 뜻이에요. 생각. 생각이 체계적인 생각을 우리가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음양이 뭐야? 달과 해. 온 세상 만물이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남효가 얘기했듯이 달은 뭐고 음. 음이고 해는 뭐고 양이고 그 다음에 아이뉴와 시연이 같은 여자는 뭐고 음. 음이고 남효나 수생 같은 남자는 뭐고 양. 양이고 이런 식으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구성한다고 믿는 게 음양세상이에요. 그런데 숫자도 음과 양이 있다는 거예요. 숫자 중에 여러분들 무슨 수? 홀수, 짝수.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짝수는 뭐고? 음이야, 음. 그리고 홀수는 양이야, 양. 그 다음에 낮과 밤 중에서는 낮과 밤 중에 뭐가 낮이 음이고 뭐가 양일까? 낮과 밤. 낮이 양이고 양이고 밤이 밤이 음이. 밤이 음이고 낮이 양이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음과 양 중에 뭘 더 좋아했어? 양을 더 좋아했어. 양. 홀수. 그 남자를 더 귀하게 여겼어. 옛날 조상들은. 그래서 1, 3, 5, 7, 9 이런 숫자 무슨 수? 홀수를 길한수, 길한수라고 했는데 길하다라는 뜻이 재수가 좋은, 운세가 좋은 이런 뜻이야. 그래서 1월 1일 무슨 날이야? 온시연 생일. 설날. 3월 3일 삼진날. 삼진날이라는 지금은 거의 안 지키는데 봄맞이 그런 축제를 벌이는 어떤 삼진날이 있어.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날. 이건 어린날이 지금은 어린날인데 원래는 단오라는 그 풍습이 있던 날이에요. 7월 7일 몰라요. 칠석이라고 견우와 칠석. 직녀. 실수. 견우와 직녀의 전설이 있는 그 칠석 날이에요. 9월 9일 이거는 내 생일 여러분 3일 요즘에 거의 안 하고 모르는데 중구절 또는 중양절이라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날들은 다 어쨌든 떠들썩하게 잔치나 좋은 흥겨운 어떤 그런 날이에요. 근데 반면에 2월 2일이니 4월 4일이니 이런 거 하나도 기념하지 않았어요. 요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 이 숫자들 중에서 특별히 뭐 3자를 좋아했다고 해서 가위바위보도 보통 몇 번 해? 세 번. 3번, 3세판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할 때 3번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효는 뭘 좋아한다? 무슨 숫자를 좋아한다 그랬어? 7. 7을 좋아한다 그랬어. 그래서 서양에서는 7을 이른바 럭키 세븐 해가지고 서양 사람들 중에 7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7을 좋아했냐? 그 까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타고라스라고 혹시 들어봤어? 네. 피타고라스라는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어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실에서 3이라는 수가 하늘의 완전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그 기독교에서는 그 3과 그다음에 4는 땅, 지상의 완전수, 동서남북. 그래서 이 3과 4가 뭐였기 때문에 합쳐서 7이 됐기 때문에 7은 좋은 수다라고 복이 되는 숫자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주일이 며칠이야? 7일. 7. 일주일이 7일인 이유 혹시 알아? 네. 왜? 몰라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만드시고 하루 7일째 되는 날 쉬셨다고 해서 안식이 돼가지고 7일을 한 주로 이렇게 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을 아주 이렇게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7이 럭키 세븐이 된 까닭은 미국의 그 야구가 유명하잖아.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그 7회 때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대역전극이 펼쳐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보통 럭키 세븐이라고 얘기해서 지금도 이제 7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사람들은 8자를 좋아해요. 8자. 8. 중국 사람들은 또 숫자 8을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그건 나라들마다 조금씩 뭐해?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들 중에 요거 또 우리 시연이가 또 이래겠네. 에이, 왜요? 봐. 왜요? 봤어? 아니요. 왜 그래? 시연이만 멀쩡하고 남유하고 아연이만 가지네. 이게 뭐야? 애기 엉덩이. 애기 엉덩이야. 요 애기 엉덩이. 근데 쌤이 이 사진 왜 보여줄까? 엉덩이에 푸른 반점이 있어서 30년이니까 운동장 때려서 푸른 반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엉덩이 근처에 이게 푸르죽죽하지? 네. 이 푸르죽죽한 이걸 보고 우리가 몽골 반점이라 불러. 몽고 반점. 잠깐만. 몽골 반점이라고 하는데 이 몽골 반점이 몽골 반점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딱 두 나라 사람밖에 없어. 어디하고 어디? 몽골 일리는 없겠지. 몽골이라는 나라와 맞네. 그 다음에 어디? 몰라요. 남유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한국, 한반도 사람들. 여기 몽골이 여기야, 몽골. 몽골이 여긴데 이 몽골이란 나라 중국 위에 있어. 러시아 밑에 있고 이 몽골. 그래서 몽골의 나라 우리 여기 한국은 여기인데 이 몽골 사람들과 이 한국 사람들만 엉덩이 태어날 때 엉덩이에 푸르죽죽한 그런 반점이 있다가 아마 우리 남효나 아연이나 시연이나 거울 갖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 자기 엉덩이 이렇게 뒤에서 확인해 보면 아마 지금은 이 푸르죽죽한 몽골 반점이 아마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아 내가 아직도 신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신제품이다라고 아예 생각하면 돼. 없었어요. 헐 정말? 그런 거 그러면 아니에요. 어느 나라 아이는 사람이었니? 한국 사람이 아닌 걸로? 한국인이야. 아 네? 그래서 넌 이 어느 별에서 왔니? 몽골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몽골이 뭐 잘 사는 나라가 아니야. 힘센 나라가 아니야. 근데 한때 이 몽골이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였어. 언제? 몽골 사람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야? 몰라요. 아, 저는 몰라요. 그 이름난 장수 이름 있었나? 까먹었어. 그렇지. 이름난 장수예요. 심지어는 그 몽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갖고 우리나라를 지배하기도 했었어. 고려시대 때. 몽골이 중국도 지배하고 러시아도 지배하고 야. 인도 저쪽 유럽의 거의 절반까지도 이 몽골이 차지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바로 징기스칸. 징기스. 아, 기억났다. 아, 징기스칸이고 몽골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 맞네. 얍삽하게 생겨갖고. 몽골 사람이 맞아요. 이렇게 생겨서 들어있는 거. 몽골 사람이 이렇게 생겨서 다른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이 몽골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구별을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몽골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뭐하게 생겼다고 그래? 비슷한. 닮았다고 너무 다른데? 닮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볼 수 있어. 이 몽골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잘 꾸며놓으면 이게 몽골 사람인지 우리나라 사람인지 잘 모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 이삿짐 센터 노동자들로 와 있거나 농촌에 일하러 오거나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의 영토가 얼마나 넓었냐면 이 과거에 딱 지금 여기 보여? 세상에. 여기 한반도를 비롯해서 여기를 다 거의 대부분이 몽골 제국이 차지했던 인도는 아니네. 쌤 잘못돼 있네 아까. 요 몽골 이쪽에 안 보여요. 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요 지도 이런 부분들 다 이게 몽골 제국이 차지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이 아마 그 넓은 땅을 차지했던 그 부분들이 알렉산더 대왕도 제국을 건설했고 로마 제국도 제국을 건설했고 뭐 그런데 아마 몽골 제국이 가장 큰 영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의 뭐 네? 남의 아까 손든 거 아니었어? 네. 그래서 이 몽골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만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 몽골 반점이고 이 책에는 몽골이라고 나왔어? 몽고라고 나왔어? 고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몽골이라고 나왔어? 몽고라고 나왔어? 고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몽고하고 몽골은 같은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이 몽고하고 몽골은 조금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몽고 하면 그 한자어로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뭐 이런 뜻이야. 몽골은 몽골 말이야. 몽골 말로 세상의 중심이란 뜻이야. 그 뜻이 완전히 뭐해? 달라. 그러면 왜 한자어로 몽골이 멍청한 놈들 막 어리석은 놈들 막 이렇게 했냐면 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이라는 것 자체가 가운데 쪽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러는 거야. 몽골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니들이 무슨 세상의 중심이야. 니들은 멍청한 놈들이 하고 이제 몽골이라는 말과 가장 비슷한 한자어 중에 아주 나쁜 뜻을 갖고 있는 그런 한자어를 가져다가 이렇게 몽골이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몽골이라고 불러주면은 그 몽골 사람을 존중해서 세상의 중심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몽골 사람들 니들이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쳐들어와갖고 나쁜 일 했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뭐해? 그러니까 니들은 몽고 사람들. 라고 이제 뭐 부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몽골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국제 관계 속에서는 맞고 요즘은 우리나라하고 몽골이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몽골에 가서 투자도 많이 하고 또 여행도 많이 가고 아까 말한 대로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지금은 또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 화장실 가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금줄 얘기를 했는데 금줄은 오늘날로 말하면 단지 오늘날로 말하면 폴리스 라인
폴리스 라인 알아? 시연이? 네. 아, 폴리스 라인이 뭐야? 그 약간 경찰이 들어가지 말라고 쳐놓은 그 테이프 같은 건데 어, 안전제에 막 이렇게 써져 있고 뭐 그렇지. 그래서 폴리스 라인을 이렇게 쳐놓으면 어떤 사건 현장이나 이런데 폴리스 라인을 이렇게 쳐놔서 여기에 이제 출입을 뭐 한다? 금지한다. 뭐 이럴 때 이제 수사 중에 갖고 이렇게 폴리스 라인을 이렇게 쳐놓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폴리스 라인을 쳐놓으면 거기에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들어오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것들을 뭘로? 새끼줄로 이렇게 사건 현장에 대해서 쳐가지고 접근 금지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금줄은 이제 그 중에서 뭐 경찰 관련된 건 아니고 그 아기를 낳았을 때 이른바 삼치를 약 21일 동안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지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왜 아기가 태어났는데 왜 외부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야? 시연이? 병균이 옮지 않도록. 그렇지. 아이들은 면역력, 그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 병균과 싸워서 이기는 힘이 별로 없는 거야. 아기 때는. 그런데 이제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지금 시연이 몸에도 남의 몸에도 선생님 몸에도 사실은 수백만 마리의 병균이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걸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면 낯선 그 병균을 갖고 오면 우리가 그걸 면역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실제로 그 유럽 사람들이 남아메리카에 쳐들어갔거든. 근데 유럽 사람들이 남아메리카에 쳐들어갔는데 그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숫자가 월등히 많은데 오히려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뭐야? 유럽 몇 명 안 되는 사람한테 진 거야. 그 이유가 유럽 사람들이 총이나 이런 걸 갖고 와서 진 이유도 있지만 유럽 사람들의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뭐해서 남아메리카 사람한테 퍼졌는데 그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침략을 당하게 되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인 어떤 그런 분을 볼 수 있듯이 바로 약 21일 동안 아기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좀 적응을 해가는 어떤 그런 동안 외부인의 어떤 그런 접촉을 금하기 위해서 금줄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이른바 성별 남자와 여자 그런 성별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사실은 새끼를 꼬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새끼는 뭘로 꼬는지 혹시 알아? 아니요. 볏짚, 까먹었어요. 볏짚.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밥 먹잖아. 쌀밥 먹잖아. 그럼 쌀 네. 곡식 그 밑에 그 대가 있는데 그 볏짚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이 할아버지가 새끼를 꼬고 있는데 이 새끼 꼬기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끼를 직접 꼬아가지고 줄도 만들고 또 이제 그 뭐야 집신. 집신 그렇지 집신도 만들고 그 새끼 꼬기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초가 지붕도 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기 새끼 꼬아본 적 있어? 없어요. 어린이집 때 뭐 리가 이런 체험 없죠. 같은 거 해본 적 있어? 없어? 쓸 리가 없어요. 없죠. 선생님은 시골 사람들 어떻게 새끼고기를 한 번도 못 해봤나 모르겠어. 선생님 집에 농사를 안 져가지고 새끼고기를 못 해봤습니다.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집은 26조, 21조 뭐를 낳은 거야? 아들 낳은 거야? 딸 낳은 거야? 아들이요. 어떻게 아들 낳았다는 거 알았어? 그 고추랑 그 수지랑 빨간 고추가 꽂혀 있어서 아들을 낳은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요 빨간 고추가 빠지고 이렇게 솔 가지하고 순만 있으면 딸을 낳은 집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갑, 환갑이라고 했는데 혹시 올해가 무슨 해인가? 2022년이요. 2022년이 이민년이거든. 올해가 임인년 들어봐서 호랑이띠에. 네. 해. 여러분들은 혹시 무슨 띠야? 저 뱀띠요. 저 용띠요. 다 뱀띠야? 저 용띠요. 잘 그래서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보면 아, 2000
여러분 몇 년생이야? 몇 년생이야? 2013년생 3년생. 2013년생? 아, 여러분은 개4년에 태어났어. 개4. 개4년. 여러분들이 개4년에 태어났는데 이게 갑자년에 시작해가지고 이 앞에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가지고 10개가 있어. 뒤에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서 12개가 있어. 10개가 있고 12개가 있으니까 이 11번, 12번은 안 맞을 거 아니야. 갑자가 안 되고 그 다음에는 갑술, 을해 이렇게 되거든. 이런 식으로 쭉 해갖고 개해년까지 가면 다시 갑자로 돌아와. 그래서 이걸 보고 60갑자라고 그래. 이게 60개가 나온다고 그래서. 난 무지. 지금 쌤 말 아니다. 응?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10개라고. 그 다음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게 12개라고. 12지. 아,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12띠야. 자, 그런데 이게 1대1 짝짓기를 하는 거야, 짝짓기. 근데 개 6까지 짝짓기를 여기 끝났지. 네. 그 다음에는 얘들은 이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갑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네. 근데 여기는 술이 남았으니까 이 갑하고 술하고 합쳐서 갑술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네. 을해가 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쭉 짝짓기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갑신년이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돌고 돌고 돌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갑자년이 되는 게 61번째. 61번째에 다시 뭐가 돌아와? 갑자년이 돌아와. 그래서 다시 갑으로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이걸 회갑, 회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야. 또는 돌아온다는 뜻으로 환갑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한 세트가 다 뭐해졌다고? 채워졌다고. 자, 만약에 봐봐. 위에는 A하고 B만 있어. 밑에는 1하고 2하고 3이 있어. 그 짝짓기라면 처음에 A1이 나오겠지. 네. 그 다음에 B1이 나오겠지. B2가 나오겠지. 네. 그 다음에 A3가 3. 나오겠지. 그 다음에 B. B1이 B1. 나오겠지. 그 다음에 A2가 A. 나오겠지. A2. 그 다음에 B3가 3. 나오겠지. 그 다시 뭐가 나와? 그 다음에 A1. 다시 A1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2개고 이게 3개면 결국 몇 번 만에? 몇 번 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채워지고 다시 7번째 A1으로 돌아올 거 아니야. 네. 근데 아까 이건 2개가 아니라 이게 10개고 이쪽은 10개고 갑을병정에서 무기경신임께서 10개고 이쪽은 몇 개고? 자축인묘진사에서 이건 12개고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오려면 60개가 채워져야 되고 그래서 61번째에 다시 돌아오는 거란 얘기야. 이걸 보고 회갑, 환갑이라고 그런다는 거야. 회갑, 환갑이 뭔지 알겠어? 네. 이해했어? 네. 그래서 지금은 60년을 사는 게 그렇게 뭐해? 대수롭지 않아. 큰일이 아니야. 근데 옛날에는 60년만 살아도 뭐 했다고 생각한 거야? 아주 오래 살았다고 생각한 거야. 장수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날은 평소의 생일잔치보다 더 큰 잔치를 열어줬어. 근데 평소에 생일은 그냥 가족들끼리 먹었다라면 이 회갑이나 환갑잔치 할 때는 마을 사람들, 친척들 다 모아서 아주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야. 요즘도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 왜? 60살 사는 게 그렇게 뭐야? 오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요즘에는 60 말고 7순잔치. 70살이 됐을 때 그 순이 10이라는 뜻이거든. 7순이 70 됐을 때 그 잔치를 좀 크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요즘 7순잔치도 별로 안 해. 왜? 70도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요즘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 있는 게 몇 쪽 보면 되냐면 그 이름 붙이는 게 있는데 107쪽 이거 아이 책으로는 104쪽 아이 책으로는 104쪽이고 시연이 남의 책으로는 107쪽인데 그래서 이제 60세 회갑이고 만 61세에는 진갑 진짜 갑이라고 해서 진갑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70세 그 생일 잔치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 뭐라고 그러지? 고회. 그렇지. 고희. 어? 70세 고희. 그 다음에 몇 세? 88세. 미수. 미수 잔치라고 해서 요 잔치를 좀 더 이렇게 뭐하게 지내는 크게 지내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옛날 그래서 88세 미수 잔치 벌일 때는 아주 크게 잔치를 했던 것도 볼 수 있는데 요즘은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기 때문에 100세 정도 사시면 아주 오래오래 살았다고 생각하고 보통 이제 뭐 80 이상 넘어가시면 그나마 이제 좀 이렇게 장수하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시연이 남요 아이니 때는 아마 여러분들은 최소한 130살, 150살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서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어때 남요는 한 130년이나 150 정도 살면 만족할 것 같아? 아니면 좀 더 살아야 될 것 같아? 더 살고는 쉽겠죠. 그래도 옛날에 평균 수명이 뭐 40대? 뭐 이랬다는데, 음, 그거보단 낫겠죠. 시연이는 저는 130, 150 불만족해요. 불만족해? 더 오래 산다는 거야? 아니요. 그러면 그냥 100살? 100살 정도까지만 살면 되겠어? 네. 아이는 마이크 마이크 켜줘, 아이나. 잘 모르겠어서 간단해요. 잘 모르겠어.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오래만 살면 뭐하냐? 건강해야지. 그리고 막 피부도 쭈글쭈글쭈글해지고 막 힘도 없고 막 아이고야 이러면서 막 병원에 누워서 오래 사는 것보다 난 그렇게 오래 사는 게 바라지 않는다. 라고 오히려 장수가 저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때 되면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 쭈글쭈글한 피부도 다 보톡스 주사도 맞고 피부 이식도 받고 해서 탱탱한 피부도 되고 이도 막 다 임플란트로 바꿔 끼우고 요즘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눈도 막 인공 눈으로 바꿔 끼우고 막 그래서 아마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상태 속에서 오래오래 장수할 거다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이 또 어떤 세상을 살게 될지 쌤도 궁금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아이니가 했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남효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시연이 진행하겠습니다. 남효. 금줄을 왼쪽으로 꼬는 이유는? 아이 손든 거야? 남효야, 아이 손들었는데. 희마이. 헬비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줄을 걸어놓는 수는 모두 며칠일까? 뭐라고? 금줄을 걸어놓는 수는 모두 며칠일까? 얼마 동안 금줄을 걸어놓냐고. 아, 아까 쌤 얘기했었는데 시연이 책으로는 32쪽이고 아이 책으로는 21일째 되는 날? 아이 책으로는 31쪽이고
정답. 그러면 옛날에 성인식은 무엇과 무엇이 있었나요? 뭐라고? 뭐? 옛날에 성인식은 여자가 하는 성인식과 남자가 하는 성인식 이름을 달랐는데 무엇과 무엇이 있었나요? 아, 성인식. 여자는 관례, 남자는 나는 성- 뭐라고? 계례는 여자, 관례는 남자. 여자는 원래 남자는 맞아. 그러면 돌잡히기는 무엇인가요? 돌잡히기? 돌잡이. 돌잔치, 돌잔치. 아, 김하인. 딱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 된 근데 하는 거야. 그건 돌이고 돌잡이. 돌잔치 날 돌잡이 하는 거. 돌이라고 들었어. 남의 질문이 정확히 돌잡이에 대한 질문이 뭐였어? 돌잡히기는 어떤 것들을 넣고 아기가 짖나요? 41쪽 시연책으로는 쌀떡, 쌀기, 수수경란, 송편 등 떡, 배추, 밤, 과일. 그거 말고 쌀떡. 아이책은 40쪽. 쌀떡, 41쪽에 돌상이고 돌잡히기. 쌀떡, 책, 붓, 돈, 활, 실 등. 맞아. 그러면 성인식은 보통 무슨 달에 했나요? 일, 62쪽 시연책으로는 음숫자 중에 음의 숫자 중에 제일 아이도 62쪽. 작은 숫자. 60쪽에 나와서 성년식 그 관례나 계례를 주로 언제 했냐고, 몇 월 달에 했냐고. 1월 달에. 맞았어. 그러면 왜 그달에 했나요?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 1월이라서. 맞아. 그러면은 만약 내가 옛날로 돌아가 성인식을 한다면 몇 월에 하고 싶나요? 나는 3월. 왜? 왜냐하면 나는 일단 봄을 좋아하고 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꽃 따가지고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성인식에 또 기쁜 날도 있고 거기에 내 생일도 있으니까. 그럼 오시안 너는? 나는 그냥 그대로 1월. 그래? 왜? 난 그냥 새해가 뜨는 그 이른 아침에 하는 것도 좋아. 너 생일 1월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난 9월. 가을은 딱히 왜? 좋진 않은데 그냥 내 생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필이랑 또 구도 좋아하거든. 그것 때문에 내가 박지상 번호. 뭐라고? 박지상 번호. 자, 여기까지예요. 자,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례, 계례와 같은 그 성인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남자들을 보고 우리가 관례라고 그러고 여자들은 계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말한 대로 1월 달에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성년의 날이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어. 아까 만 19세가 되는 해에 5월 셋째 주 월요일
요게 성년의 날이라고 그래서 성년의 날 기념 행사를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월 달 셋째 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만 19세면 거의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때일 가능성이 커. 대학교 1학년일 때 가능성이 만 큰데 19세면 20세인데. 어? 아니에요. 만 19세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보통 20살 정도이기 때문에 대학 1학년인 어떤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재수했으면은 그 재수할 그런 나이일 때도 있고 7살 학교 갔으면 대학교 2학년일 수도 있고 어쨌든 보통 성년의 날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관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남자 같은 경우는 이른바 그 성년식을 치르게 되면 이렇게 상투를 틀어 상투. 이렇게 해서 상투를 쓰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갓을 쓰고 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그 부분들 볼 수 있습니다. 상투, 갓 이렇게 쓰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요즘에도 만건 그래요? 어? 요즘에도 그래요? 아니지. 요즘에 누가 상투 쓰고 누가 갓을 써. 요즘에는 물론 이제 옛날 그 것들을 전통을 따르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 뭐 서당 훈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나 따를까 그 대부분은 요즘엔 다 단발머리 하고 다니기 때문에 상투를 들고 하는 건 거의 없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녀 비녀도. 머리에 이렇게 꽂는 거. 머리에 이렇게 쪄서 머리에 이렇게 이제 비녀를 이렇게 꽂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복 머리 이렇게 뒤에 비녀를 꽂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남자나 여자나 옛날에는 다 그냥 머리를 뭐 했어? 길게 늘어뜨려서 묶었어. 이렇게 남자들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길게 따서 묶었어. 마치 시연이는 묶진 않고 따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긴 머리인데 머리 이렇게 시연이도 머리 묶은 적 있어? 댕기머리라고 하는 거. 뱅기머리 한 적 있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옛날에는 다 댕기머리를 하고 다녔다는 거야. 그러다가 그 성인식을 치르면 이런 게 댕기머리입니다. 요런 머리, 댕기머리. 요런 게 댕기머리. 여자들도 요렇게 댕기머리를 하고 다녔어. 그러다가 이제 요 관례나 계례를 치르면 여자들은 뭘 꽂고 머리에 비녀를 꽂고 남자들은 상투를 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어른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여기 어른이 되었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보통 근데 이제 그런 그 관례나 계례를 하는 경우는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랬고 대부분은 그 전에 이미 혼례를 치렀기 때문에 혼례를 치르면 여자들도 이제 머리에 이제 비녀를 꽂고 다니는 그런 어른 대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례나 계례를 치르는 경우, 또 하나는 결혼을 한 경우. 그래서 이제 관례나 계례를 치렀던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돌잡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혹시 시연이나 아인이나 나면은 어렸을 때 돌잔치 했다고 그래? 뭐 잡았다고 혹시 어른들한테 들은 거 있어? 전 들은 기억이 적 안 나요. 있어요. 아니 네가 기억은 당연히 안 나겠지. 누가 한 살 때 일이 기억나. 어른들이 엄마 아빠한테 들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아인이는 뭐 잡았대? 판사봉이요. 판사봉. 그래서 요즘에는 나도 나중에 가서 판사봉이랑 법률가가 뭐였던 거. 되라고 저 그 판사. 판사봉 아니면 청진기요. 근데 그 사실 알아? 우리나라의 법원에는 판사봉이 없대. 네? 우리나라 법원에는 빵빵빵 하는 판사봉을 저기 하지 않아. 그런 TV에 게, 근데 그거 다 나와요, 판사봉.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우리나라에는. 그거 만든 그, 거예요? 뭐 국회 그 회의 같은 거 진행할 때 이렇게 의사봉이라고 빵빵빵 두드리는 건 있어도 판사들이 뭐 빵빵빵 두드리는 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요즘 드라마에 그거 안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자, 시연이는 뭐 들었대? 성진기 들을 때. 청진기에서 옛날에는 이런 청진기를 안 났는데 오늘날에는 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게 좋은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청진기 같은 것들을 놓아서 청진기를 잡으면 의사 선생님이 될 거다라고 해서 미래를 점치는 그런 분들. 그래서 요즘에는 골프채를 놓는 경우도 있고 마우스를 놓는 사람도 있어. 요 마우스. IT 컴퓨터 전문가가 되라고 마우스를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 놓는 경우도 많아. 왜? 맞아요. 방송 연예인 되라고 마이크를 테라원 마이크 잡았겠네. 제 친구의 동생 마이크 잡았어요. 요즘에 아마 스마트폰 놓을지도 몰라. 영원히. 유튜버냐고.
세상. 유튜버들하고 그런 거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럴 경우 별로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쌀, 떡, 책, 붓, 돈, 활, 실 같은 걸 놓았다고 했는데 쌀을 놓는 쌀을 놓는 경우는 어쨌든 뭐하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쌀을 많이 걷어들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떡도 역시 이제 배 고프지 말고 배부르게 잘 먹으라는데 근데 떡은 한편에서는 떡을 먹으면 너무 이렇게 먹보가 된다. 미련퉁이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떡 잡는 건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책을 붙잡는 건 나중에 뭐가 되라고? 공부 잘하라고. 학자가 되라고. 책을 갖고 붓도 역시 나중에 글씨 잘 쓰는 그런 서예가라던가 아니면 벼슬 하라고 붓을 놓았고 돈, 뭐 당연히 부자 되라고 돈 놓았고 활은 나중에 커서 군인, 무예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던 거고 실을 놓은 이유 혹시 알아? 오래오래 장사하라고. 실이 아주 긴 것처럼 오래오래 살라고 긴 수명 때문에 실을 놓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잡히기 풍습은 지금까지도 있어서 그 돌잔치 아주 빅 이벤트가 바로 이 돌잡히기, 돌잡이 이런 풍습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백일잔치라던가 이런 돌잔치를 아주 중요시 여겼어. 지금도 사실은 백일잔치나 돌잔치를 꽤 하는 편이야. 아기 있는 집들에서는. 그 이유들이 축하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었고 옛날에는 병원 같은 게 별로 안 갖춰져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죽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이제 100이나 돌 정도 지나야 아이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축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연이 진행하겠습니다. 와, 8시 10분이다. 죽은 자들을 떠나보내는 이야기에서 어? 죽은 자들을 떠나보내는 이야기. 106쪽? 106쪽. 이게 여기서 할아버지 왼쪽은 치프. 뭐라고? 이게 그냥 시연아 이게 네. 삼촌이 할아버지의 두루마기를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북쪽을 향해 옷을 흔들며 아버님 하고 외쳤어요. 이것을 땡땡 또는 땡땡이라고 하지요. 땡땡은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다른 한편에서는 초장집임을 알리는 조등을 대문에 달았어요. 자 시연아 끊어서 하자.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거 하지 말고. 여기서 아버님하고 지금 이것을 땡땡이라고 하는데 이 땡땡은 뭐라고 할까요? 아이니. 이것을 초원 또는 고국이라고 하지요. 초원은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답만 얘기하면 되지 뭐. 정답이에요. 소혼 또는 뭐 고복이라고 했다는 거야. 해. 그리고 저녁쯤이 되자 부고를 원해 받은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이것을 땡땡이라고 해요. 땡땡은 뭐라고 할까요? 이거 있는데 다시 말해줄래? 알겠어. 자 남효책으로는 잠깐만 남효책으로는 112쪽에 나왔고 아이 책으로는 111쪽에 나왔어. 부고를 전해받은 손님들이 그 상가집에 오는 거. 어떤 문장? 문상 보고.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 그 위로하기 위해서 상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걸 보고 뭐라고 문상? 그러냐고. 문상. 문상. 정답이야. 됐다. 지나가는 거리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을
땡땡땡 또는 땡땡라고 해요. 땡땡은 무엇일까요? 세상? 아이니 책으로는 114쪽. 그 다음에 남의 책으로는 110 몇 쪽이야? 6쪽. 거리에서 제사 지내는 거. 거리제, 노제. 거리제 또는 노제라고 그러는 노제. 입니다. 어느새 상녀가 묘지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장례 절차에 따라 관을 묻고 동그랗게 무덤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너희는 만약에 관에 시신을 묻고 하는데 요즘에는 태워서 뼈가루를 넣거든. 아니면은 없거나. 그리고 만약에 너가 그 태우거나 관에 시신을 옮기는 모습을 본다면 과연 너희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 나는 누가 죽었나 보다. 아니 죽은 너희 게 조상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갔다면? 응 그리고 그 그러면 모습을 안타깝겠지. 엄청나게. 슬프다, 슬프다. 땅에 지금 뭐 땅에 매장을 할 건지 아니면 불로 태워서 화장을 할 건지 장례 방법을 묻고 있는 거야, 시연아? 아니요 그 둘을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할머니 할아버지 시신이 태우거나 그때 심정이 묻거나 어떨까 네. 하냐고? 네. 그래. 아이가 너무 슬프겠지. 나는 슬프고 약간 안타까울 것 같아. 난 기절할 것 같아. 너희 할아버지가 몇 세지? 어? 얘 할머니가 할아버지. 100세. 뭐 100 몇 세? 107. 우리 왕할머니가 107. 진짜 감사한다. 지금 살아계셔? 네. 와, 107세? 얼굴을 아직 못 봤어요. 와, 저는 근데 7살 때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 자, 시연이 다 누구셨어요, 했다니 더 할 어머니? 거야. 끝났어요. 자, 시연이가 했던 것들 중에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 건데, 했던 것들이 요게 뭐야? 지붕 위에 올라가고 그분이 입던 옷을 막 이렇게 하면서 부르던 그 분을 목 놓아 크게 부르던 것들을 이게 초혼 또는 고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초혼, 고복 이런 거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도 이제 그 장례 누가 돌아갔다면 부고 요즘 보통 문자로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디고 어디에 묻힐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월 며칠 날 뭐 할 겁니다라고 안내문이 와. 그러면 이제 그 부고를 받으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얼마나 슬픈지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문상을 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문상하면 문화상품권의 줄임말이 문상이라고 그러는데 문화상품권 줄임말이 문상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걸 보고 문상이라고 그래. 그 문상을 보통 가면 거기 영정 사진이 이렇게 있어. 돌아가신 분 사진이 이렇게 꽃과 이렇게 같이 있어. 그 위에 그 향이 이렇게 표현됐는데 향을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하나를 꽂고 그리고 보통 국화꽃 같은 게 놓여 있으면 그 국화꽃을 그 위에다 올리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사진을 향해서 영정을 향해서 보통 절을 몇 번? 2번. 2번. 아니, 절을 2번 하는데 교회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절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 묵념하거나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전통 방법에 따르면 절을 이렇게 2번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옆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이 서 있어. 그분들을 보고서 맞절 같이 절을 1번 하고 나서 이제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 아이고 얼마나 슬프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십니까 하고 위로의 말을 이렇게 하는 것들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뭐 한다고 그래? 문상한다라고 거예요? 얘기하는 그거 하는 교가 있어요? 하는 뭐라고?
교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장례 풍습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문상. 그래서 이제 다만 다른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절하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 영정에다 절 2번 안 하고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기도하거나 묵념만 하고 그 상주들하고만 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상 갈 때는 보통 검은 양복이나 검정색 옷을 입고 가는 경우가 많고, 근데 요즘은 꼭 지키지 아니하고 요즘은 그냥 너무 이렇게 튀는 옷, 너무 화려한 옷이나 뭐 반바지를 입거나 그런 복장만 피하고 좀 이렇게 점잖은 복장으로 가서 보통 이제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장례 절차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거리제 노제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바로 요즘에는 화장장, 그 불태우는 그 화장을 하는 경우가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야. 옛날에는 화장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이 매장, 땅에 파묻고 이렇게 봉분, 산소를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그 산소 관리하기 힘들고 산소를 만들 땅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화장해 갖고 이제 그 유골함을 이렇게 납골 땅에 모시거나 아니면 그 유골들을 이제 뭐 나무 밑에 이렇게 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다나 뭐 이렇게 강에 뿌리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나라에 따라서는 티벳이나 이런 나라에는 조장 또는 풍장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들판에 내놔. 들판에 내놓으면 새들이 와가지고 그 시신을 다 쪼아먹어. 그 나머지 너무 잔인하다. 가져다가 너무 잔인해요. 그래? 6월만 가져다가 이제 다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조장이나 풍장 이런 것들을 치르는 그러한 풍습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남효가 나중에 150살까지 살았는데 남효가 어디 연구소 박사님이셨어. 유명한 박사님이었어. 그러면 남효 장례식을 한 다음에 남효가 그 세운 연구소가 남효가 그 많이 정성을 들여 세웠기 때문에 그 연구소에 들렀다가 거기서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고 장례 그 화장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거기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거리제, 노제라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의 추억이 깃들어져 있는 장소, 그 사람이 정성을 쏟았던 장소, 그 사람과 아주 깊은 관련 있는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걸 보고 우리가 거리제 또는 노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매형 누나의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어느 그 회사를 운영하셨어. 사장님이셨어. 그 회사에 대한 그 정이 커가지고 그 회사에 들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장장으로 가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하고 그런 게 특별히 없는 사람은 바로 그냥 장례식장에서 화장장으로 바로 가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관원상제 재미있는 옛날 풍습에서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 중에서는 또 일부는 아직까지도 살아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우리 문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롭게 읽는 우리 고전 6권 토끼전 두껍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토끼전하고 두껍전에서 우리나라 옛날 그 고전 그 책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끼전 두껍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시연이 목요일 날 친구들하고 화요일 날 친구들하고 어때? 비교해봐 한번. 비슷해요. 비슷해. 그렇군. 자, 저 원래 그 목요일반 그 지훈이가 도윤이가 없었을 때 그때 갔잖아요. 근데 거기 여자 한 명도 없더라고요. 거기 남자친구만 있어. 화요일은 여자애들 반이에요? 안 돼. 화요일? 남효 있잖아. 남효인데 뭐 여자들 반이야. 그 원래 지훈이랑 도윤이 있을 때 여자들밖에 없었잖아요.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예.